사람 품이 그리운 듯 쪼르르 달려오는 새하얀 댕댕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편으로 왠지 아련한 두 눈망울. 알고 보니 이 녀석 견주의 포기로 불법 펫숍에 넘겨진 딱한 처지라는데. 두 아이 다 칩이 확인됐어요. 한마디로 견주의 품에서 살던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구조하고 나서 칩 검사를 해서 주인 견주의 정보를 얻어서 연락을 취했을 때 데려가는 부분을 고민을 한다라고 하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말 그대로 잠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막막했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또 다 살려야 될지. 두 눈망울에 사연이 가득한 두 살 비숑 빵떡이의 슬픈 사연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봄의 시작인 입춘을 앞둔 2월 어느 날, 저희 채널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광주 와 있는데 이거 좀 취재 가능할까요? 지금 강아지 눈에 보이는 거는 한 25마리 정도 되고, 고양이가 한 15에서 20마리. 지자체로 가게 되면은 공구기한 끝나고 안락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연의 제보자는 동물구조단체 리버스. 지자체나 동물단체들이 포기한 고난도 현장에서 위급한 동물들을 구조하는 전문가들인데, 매년 300마리를 구조하는 이 베테랑들조차 이번 현장에선 절망감을 느꼈다고. 리버스가 급히 출동한 이곳은 품종견과 품종묘 수십 마리가 버려진 불법 펫숍. 진짜 막막하네. 이미 굶어 죽거나 힘겹게 숨만 붙어있는 상태.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수법은 강아지 공장서 떼다 파는 기존 불법 펫숍보다 훨씬 악랄했으니, 신종 펫숍은 반려동물 키우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파양자에게 위탁비의 명목으로 최소 수백만 원을 요구한 뒤 넘겨받은 동물로 유기동물 펫숍을 차려 거액의 분양비를 받습니다. 파양자의 죄책감, 그리고 예비 입양자의 동정심을 악용하는 교묘한 범행이죠. 대부분 미등록 업체로 운영하다 위탁받은 동물이 쌓이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정말 갈비뼈가 다 드러났거든요. 지금 그나마 좀 먹어가지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이 굶고 병들어 죽은 상태이죠. 기사화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크게 직접적인 도움되는 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기사화된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후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자극적인 클릭해서 머무는 거지, 실질적인 도움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동물을 구조하면 이후 돌봄과 치료에 큰 비용이 청구되는데,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피학대 동물을 돌보는 건 지방정부의 의무이지만 지방보호소에서 데려가면 대부분 비용 문제로 안락사를 당하죠. 그 현실을 알았던 리버스. 위기의 동물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후원금 계좌에 2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거다. 일부 개의 몸에서는 동물 등록칩이 발견됐습니다. 이 칩에는 동물 등록번호가 담겨 있는데, 이걸 동물병원이나 15호소 전산망에 입력하면 이전 견주의 연락처와 정보를 알 수 있죠. 리버스는 동물병원의 도움으로 6마리의 보호자와 통화를 했는데,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주인이 데려간 4마리. 하지만 남은 2마리의 주인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으니,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막 자기를 이렇게 막 너무 몰아붙이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불법 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책임감 없이 개를 이렇게 키우다가 버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돈 주고 버렸다는 그 차이일 뿐이지. 이미 죄책감 비용을 지불한 견주들은 더 이상 반려견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대원 단 2명이 운영하는 리버스 홀로 40여 마리를 품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데, 진짜 막막하네.
하지만 버린 것도 인간이지만 사랑으로 품는 것 또한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동물단체, 봉사자들이 갈 곳 없는 동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구독자님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덕분에 막막했던 리버스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문 여는 거 봐요. 나 씨발 이렇게 착한 애 처음 봐. 내 친구 말티 10년 넘은 사이인데. 그리고 보호자를 찾지 못한 남은 6마리의 댕댕이들은 리버스 본부에서 지내며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에게 버림받았지만 씩씩하고 귀여운 이 비숑 친구를 위해 며칠 전 이름 짓기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자의 40%가 먹을 복 가득하길 바란다며 빵떡이를 골라주셨답니다. 축하해 빵떡아,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줄게.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동물구조단체 리버스가 운영 중인 카페 리브어스. 안녕하세요. 안녕. 구조됐지만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임시로 지내게 되는데요. 구조된 40여 마리 중 대다수는 따뜻한 시민봉사자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마련한 보호처로 떠났지만 남은 댕댕이 6마리는 이곳 카페 리버스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말 하나같이 귀엽고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얘, 넌 이름이 뭐니? 다들 입양자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한 마리씩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5살 푸들 준이, 7살 라사 압소 레이니, 5살 푸들 메이, 2살 비숑 빵떡이, 3살 치와와 와와, 7살 몰티즈 하루. 행동 전문가 선생님들은 6친구들을 차분하게 파악했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자신 있게, 그리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머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들이 좀 자신 있게 애정을 좀 잘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친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배려심이 되게 좋거든요. 강아지들이랑 안 싸우게 배려가 좋으면은 지금도 방금 한 마리 지나가니까 피해주죠. 이게 강아지들이랑 안 싸우려고 마찰을 줄이는 되게 사회성 좋은 친구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해요. 애정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런데 유독 튀는 한 녀석. 바깥에 낯선 발소리만 들리면 끊임없이 짖는 소리가 나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바로 하루였네요. 이렇게 짖을 때 짖으면 어떻게 멈추는지 교육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뭔가 필요할 때 시끄럽게 짖는 행동을 하네요. 하루야, 짖지 않아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짖음이 유독 심한 하루의 짖음을 교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짖지 않고 기다리면 클릭 후 간식을 주도록 했습니다. 짖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걸로 저희가 멈춰를 가르칠 거예요. 나중에 짖으려다가도 보호자를 볼 때 그때 멈춰라고 딱 해주면은 아 짖는 거 말고 요거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강아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차차 이제 단계별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짧은 교육으로 한 번에 낮을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복습해야 하지요. 하루는 오늘 배운 교육을 분명 까먹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을 돌보는 바쁜 이곳에서 하루만 반복 교육을 받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기록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교육은 새로운 입양자의 몫이 될 거예요. 의젓한 빵떡이 그리고 5 친구들의 교육적인 부분은 행동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아픈 각오를 뒤로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6 댕댕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은 동물구조단체 리버스의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연 영상이 소개된 뒤 리버스에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부탁했어요. 사연 영상이 소개되고 리버스에 무려 3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 소중한 후원 덕분에 이렇게 빵떡이와 친구들이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보탠 몇만원 덕분에 지구 어딘가에서 생명 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준 리버스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겨울 경기도 광주의 신종펫숍 현장에서 구조된 2살 비숑 빵떡이. 좋은 입양처 찾아준다며 반려동물을 맡기도록 교묘히 유도하더니 실은 파양비만 챙기고 잠적한 그곳에 버려진 진짜 막막하네. 가엾은 40여 마리들. 그중 한 마리였던 비숑 빵떡이가 마침내 평생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입양자를 만나러 달리는 400km의 여정. 이날 리버스 팀은 경기도 평택에서 부산까지 빵떡이를 안고 5시간을 달렸습니다. 일단은 입양을 보냈다라는 거는 되게 저희한테는 기쁜 일이거든요. 보낼 때는 섭섭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입양처에 직접 가서 아이가 지낼 환경도 보고 입양자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제가 직접 가야죠. 도착한 그곳에서 입양자 김정원님을 만났습니다. 빵떡이 입양하는데 좋은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 먼 길도 와주시고 이제 와가지고 빵떡이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유튜브 추천 영상에 뜬 빵떡이의 사연을 보고 입양을 결정했다는 정원씨. 이것이 현대판 인연, 알고리즘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게스트하우스 아니었으면 저는 빵떡이 존재를 몰랐을 거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유튜브에 딱 뜨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고리즘 이렇게 타가지고 빵떡이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건데, 빵떡이 처음 딱 이제 평택 올라가서 보고 눈물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빵떡이 입양하겠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입양을 결정할 최종 권한은 정원씨가 아닌 다른 분에게 있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보더콜리 친구들, 만에 하나 서로 불편해한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긴장되는 순간 과연 빵떡이와 허스키들의 반응은? 혹시라도 이제 빵떡이가 싫어하거나 저희 애들이 이제 불편해하고 싫어하면 같이 지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자 데리고 갔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빵떡이와 순둥이 스키들. 실은 이게 첫 만남은 아니고요. 며칠 전 정원씨와 허스키들이 평택까지 올라와서 1차 방문을 했었답니다. 입양 심사를 그렇게 깐깐하게 한다는 리버스인데 전화 면접을 마친 다음날 곧장 달려온 정원씨의 정성에 반했다고 해요. 그렇게 빵떡이는 1차 전화 면접과 2차 현장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한 뒤 가보겠습니다. 입양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빨리 가야 돼. 지금 간식 씻고 있어. 꼭 몰라. 그로부터 2주일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원씨의 직업은 애견 유치원 돌봄이라는데요. 그런 보호자를 따라 빵떡이도 애견 유치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벌써 친구도 많이 사귀고 뛰어다니느라 참 바쁘게 지낸다네요. 잘 짖고 장난감도 엄청 좋아하고 친구들이랑도 엄청 잘 놀아요. 얘네한테는 사실 저희가 가족이 전부잖아요. 자기 주인이 전부고.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해요. 3마리 다 한꺼번에 안고 있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이게 진짜 가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여기 빡빡아, 넌 누구니? 피부병을 치료하느라 털을 모두 밀어버린 빵떡이. 비록 빡빡이가 됐지만 후원 사료를 잘 씹어 먹으며 올 여름을 보내고 나면 다시금 솜사탕처럼 뽀송뽀송한 비숑으로 돌아올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빵떡이를 구조했던 따뜻한 구조자, 동물구조단체 리버스의 소감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좀 섭섭한 마음이 컸죠, 다른 애들보다.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게, 그래야 또 구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빵떡이는 앞으로도 그냥 빵떡이 그대로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고치지 않고 입양자분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